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도서관 소속의 장보성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순서는 국립장애도서관의 소개, 현재 시점에서의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 편의 보장, 독서 진흥,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정보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보복지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복지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었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는 도서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 책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를 둔다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도서관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1관 2객과 18명으로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도서관법 일부 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승격되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정원은 2명 더 늘어난 20명으로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독립된 건물이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이 확대된 배경은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접근성 강화, 그리고 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확대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했고, 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범위가 차츰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황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서 현황은 크게 대체자료 제작과 기증, 구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장서는 직접 저희가 제작하는 대체자료 제작입니다. 총 제작량은 약 6만 4천 건이고 기증이 2천 건, 구입은 작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오디오북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장서량은 약 7천 건입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은 대부분 실제로 도서관을 내 방에서 찾아와서 이용하는 장애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체자료를 이용하는 온라인 이용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연간 약 31만 건의 자료 이용을 보고 있고, 또한 무료 택배 서비스인 책날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책날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현황은 연간 18만 7천 명 정도입니다. 또한 내방에서 찾아오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서 장애인 정보 놀이터가 있고 연간 이용 현황은 1,524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놀이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 놀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공간 현황으로는 대면 낭독실이 3실, 그리고 영상실이 3실, 세미나실이 1실, 그리고 정보 건색 및 열람석이 22석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과 다양한 장애인들의 독서 편의를 위해서 독서 보조기기가 약 42종, 282개가 비치되어 장애인의 독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 놀이터에는 수화통역사 그리고 청각장애인 한 분이 상주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수화통역사와 농인통역사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참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보복지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복지를 위해서는 도서관에 크게 세 가지 역할에 대한 장애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물리적 장애, 그리고 자료적 장애,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에서는 자료적 장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리적 장애는 도서관의 그 접근성, 물리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즉, 계단이 아니라 휠체어가 달릴 수 있는 경사로. 그리고 의사소통의 장애는 농인을 위한, 청각장애를 위한 수화통역사, 그리고 발달장애를 위한 전문가가 배치하는 것을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입니다. 이런 물리적 장애와 의사소통 장애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자료적 장애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자료적 장애 문제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 접근법 강화를 위해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그리고 대체자료 등 도서관 자료 서비스의 유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장애를 위한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그리고 도서관 직원 대상 교육 및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에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 문제를 영어로 print disable pers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장애,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학습 장애, 그리고 발달 장애, 인지 장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라서 장애인이 아는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률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3조와 33조 2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공포된 저작물은 점자로 복제, 배포 또는 한국수로 변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된 어문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 즉 데이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과 음향을 자막으로도 만들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에 대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어디서 할 것이냐.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교육학술시설 등 이런 장애와 관련된 시설과 학교로 제작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용 범위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를 돌봐주는 가족, 교사, 보호자, 그리고 학교, 도서관, 기관에서 대체자료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관에서의 허용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대체자료 이용만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 간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대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국립장애도서관이 만들고 있는 대체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를 위한 대체 자료 중 점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전맹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 자료입니다. 점자 자료는 크게 전자점자 도서, 전자점자 악보, 점자 라벨 도서 세 가지가 있으며 연간 제작량은 약 300건 정도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종이책 형태의 점자책을 제작해서 유통하였으나 점자책이 가지고 있는 부피와 공간적 문제 때문에
화면 중간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전자정보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한 점자 파일 형태의 전자점자 도서와 전자점자 악보를 제작해서 이용자들한테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책, 시각장애 아동의 자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출판된 종이책 위에 점자 스티커를 제작하는 점자 나벨 도서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500군데에 배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자 도서와 점자 악보, 라벨에 대해서는 국립장애도서관이 제작 지침과 건수 지침을 마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작의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점자 파일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중 디지털 음성 도서입니다. 디지털 음성 도서의 국제 표준인 데이지 파일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텍스트 형태의 데이지 자료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제작량은 약 4,500건이고 4,500건 모두 이용자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신청을 관리하는 대체자료 제작 신청 관리 지침이 있고 이 제작 신청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용자가 신청한 도서를 데이지 파일로 제작을 하여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제데이지 컨소시엄의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지 자료 역시 점자 자료와 같이 제작 지침과 검수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에서의 표준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를 위한 대체 자료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과 후천적 청각장애로 사람의 입모양을 통해서 이해하는 구화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종이책에 있는 텍스트를 수어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영상물로 만드는 한국 수어 영상 도서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어 영상 제작량은 약 200편 정도 됩니다. 수어 영상 도서 제작 방법은 화면 좌측 동영상 이미지와 같이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책 한 권의 내용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어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 따라서 영상의 분량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도서관의 동영상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에 수어를 삽입하여 보급하는 도서관 동영상 자료 한국 수어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수어 영상은 홈페이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를 위한 대체 자료입니다. 발달장애를 위한 대체 자료는 이스트 리드북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읽기 쉬운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문해력이 낮고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출판된 책을 읽고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출판된 책을 발달장애인의 문해력에 따라 레벨 2, 레벨 3로 문장의 표현과 길이, 그리고 사파, 하자 등을 표시해서 만들어지는 읽기 쉬운 책을 연간 15건 제작해서 도서로 제작하여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레벨2와 레벨 3가 있으며 이 책은 각각의 문장 표현의 길이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위한 읽기 쉬운 책은 먼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 대상 목록을 선정하고 출판사와 저작권 협의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문해력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해력 능력에 따라 독자의 난이도에 따라서 문장을 1차적으로 편집하고 작가에서 2차,
검수, 그리고 발달장애 당사자의 3차 검수를 통해서 최종 문장을 완성하고 출판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자료 제작 중 기존의 특정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자료적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자출판물의 접근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접근성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출판된 PDF 파일, 그리고 2.2pub 2.0 파일에 대해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판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목차와 이미지에 대한 대체자료 설명, 그리고 이미지로 표현된 표에 대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를 구성하는, 그리고 전자책을 논리적 읽기 순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등의 전자출판물 접근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접근 가능한 전자출판물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만든 전용 뷰와 이 크롬과 엣지에서의 전용 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출판물의 접근성 지원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체 자료에 대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대체 자료를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뇌병력 장애인까지 대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저시력과 전맹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욕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 경우 점자 도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종이책보다는 파일 형태의 전자점자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는 기존의 후천적 점자 학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음성 도서의 데이지 자료에 대한 활용이 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시력자, 노인의 경우는 큰 글자 도서, 확대 도서인 큰 글자 도서를 이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중에서 최근에는 이펍이라는 전자출판물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과 뇌병력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활용 가능한 전자출판물의 국제표준으로 그 사용 유형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의 정보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대체자료 등 도서관 자료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는 대체자료 종합 목록입니다. 대체자료 종합 목록, 즉 종합 목록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종합 목록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져 있는 것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하는 것을 종합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서관의 자료 종합 목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대체자료만으로 구성된 대체자료 종합 목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자료 종합 목록을 구축함으로써 대체자료의 목록 표준화와 대체자료 종합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자료 종합 목록 구성 방식은 먼저 각 기관마다 분산되어져 있는 목록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임시 저장 DB에 소독한 후 일일이 대표 서지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소장 정보와 소장 공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된 대체자료 종합 목록은 약 44만 6천 건, 원문 정보는 약 17만 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약 19만 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가 대체자료 종합 목록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체자료 종합 목록 구축 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대체자료에 대한 종단위의 대표 소지 구축과 그에 따른 데이터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자료의 경우는 하나의 도서에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라는 책이 점자
그리고 디지털 음성도서, 전자책, 다양한 형태로 대체 자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 자료의 통합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체자료 조합 목록을 기반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림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뿐만 아니라 대체자료 조합 목록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약 19만 건의 대체자료 원본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든지 윈도우, PC, iOS, 안드로이드 각종 단말기와 상관없이 또한 점자 정보 단말기와도 상호화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대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한 정보가 각 시스템마다 동기화되어서 장애인들이 학습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대체자료 제작 기관들은 대체자료의 상호 제작, 중복 제작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의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좌측에 보이던 것처럼 저희 국립장애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의 자료를 한꺼번에 통합 검색이 가능하고 선택된 자료에 대해서 전용 뷰어, 데이지 뷰어, 전자책 뷰어를 통해서 화면에서 직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자료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입니다. 디지털 컬렉션 구축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의 특성과 서비스 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총 5가지의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집의 내용을 데이지와 점자 자료로 구성한 시집 콜렉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감수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를 전문적으로 한 컬렉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연주자를 위해서 전자악보 컬렉션이 있습니다. 전자악보 컬렉션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한 전자악보뿐만 아니라 와이포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국가의 전자악보를 저희가 수집하여 악보만을 따로 모은 악보 컬렉션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컬렉션으로는 정부 부처 장애인 유관기관에서 발행되는 각종 장애인 분야 정책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장애인 분야 정책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청각장애 분야 책 모음 연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책과 영상 이런 것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컬렉션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디지털 컬렉션입니다. 디지털 컬렉션은 교과 연계 디지털 컬렉션입니다. 이것은 초, 중, 고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 정보를 저희가 별도로 디지털 형태의 대체 자료로 만들어서 교과서와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져 있는 소설책을 교과서와 책을 서로 연계시켜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교과 연계 디지털 콜렉션입니다. 이 콜렉션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수업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자료 이용 편의성 제고는 책 나래 서비스입니다. 책 나래 서비스는 국립장애도서관이 직접 행위의 서비스보다는 국립장애도서관이 총괄하는 정책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원하는 곳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책 나래 서비스입니다. 즉, 집에서 가까운 공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며 우체국 택배에서 그 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제출하고 그 책을 집에까지 대출해주는 서비스고 반납했을 때 다시
우체국에서 집에 가서 책을 수거해서 도서관까지 반납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가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런 책날의 서비스는 도서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093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공도서관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날의 사업 대상은 참고로 책날 사업 참여 대상은 초기에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였다가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나라를 위해 다치신 국가유공상의자 그리고 장기간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정보복지 사회를 위해서 도서관 역할 중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 다양한 도서관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제작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화면 우측 표와 같이 매년 약 50개에서 60개까지 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15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으로 보면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각, 청각, 발달, 지체가 있는데 발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독서문화 포럼 운영 지원은 초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문화유적지를 직접 장애인들이 함께 버스 타고 이동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았고 코로나 시기에서는 내방에서 또는 온라인 형태의 독서관 독서문화 포럼 운영 지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포럼 지원과 관련해서 도서관 대상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내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독서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독서 보조기기 목록을 제공하고 있고 독서 보조기기를 얻는 도서관이 어떤 식의 어떤 유형의 보조공학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도서관별 보유 현황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도서관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독서 보조 기기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에서 30개 기관을 선정해서 독서 보조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집권 대상 교육 및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 직원 대상 교육과 연수,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총 4회의 대면 교육 과정과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형태의 독서관 직원 대상 교육 연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 그리고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및 앞서 설명드린 독서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모아서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북쉐어와 교류 협력, 그리고 국제 데이지 컨소시엄, 그리고 와이포 등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하고 있는 서비스였고, 보편적 정보 서비스를 통한 포용적 정보 복지 구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본 어세서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본 어세서블 정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표, 이미지, 수식 등에 대해서 전자출판물의 다양한 형태로 삽입되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보시는 표처럼 유니코드에 대해서 킬로미터라는 표현이 아니라 km으로 표현할 경우 TT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킬로미터가 아닌 km으로 읽혀지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 자료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그 정보를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식도 마찬가지 수식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식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식의 경우는 SML이라는 규격으로 정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본 디지털 자료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3가지 접근성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콘텐츠의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뷰의 접근성, 세 번째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접근성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콘텐츠의 접근성을 위해서 독서장애를 위한 전자책 접근성 제1부 저작 지침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케이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부 만들어진 전자책이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 기준에 따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접근성 적합성 기준, 즉 인증 기준을 현재 케이스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전자책 접근성 저작 지침과 접근성 인증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W3C라는 국제표준기구에서 이미 Report Accessibility 1.0이라는 국제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에 근거해서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접근성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정말 시각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 다양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검증 서비스를 2022년 하반기에 저희가 개발해서 오픈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자책을 위해서는 첫째, 만들어진 전자책이 전자책의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자책 표준 규격 검사와 그리고 데이지 컨소시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표준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접근성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역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재 다양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만든 전자책 접근성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입법 체크와 에이스를 동시에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오류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 챗봇을 통해서 출판사와 제작사들이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처음부터 출판 단계에서부터 전자책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총 한 달 정도 런칭하였으나 총 이용 건수는 현재 한 달 동안 약 한 851개 출판사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뷰의 접근성입니다. 즉, 콘텐츠 뷰의 접근성은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본 디지털 형태의 전자책을 만들어도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그 단계가 1차적으로 완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기구에서는 토름이라는 전자책 뷰어를 개발하였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전자책 접근성 뷰어를 개발하여 크롬과 엣지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뷰어의 특성은 저희 뷰어의 특성은 페이지, 제목, 문단 등으로 전자책을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고 시각자료 객체에 대해서도 목차 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탐색 기능과 가장 특이점은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음성 엔진 속도, 읽기 설정 등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정 옵션 기능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접근성입니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접근성은 현재까지 저희가 만든 모든 대체 자료와 콘텐츠들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과 디지털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모형 시범 모델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비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민간 포털 그리고 지역 내의 대표 도서관, 공도서관, 대학의 대학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전자책 등 대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출판사들에게는 그 장애인들이 이용한 만큼 보상을 할 수 있는 과금 정산 체계도 함께 제공하여 출판사들에게도 조그마한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구성된다면 장애인들에게 좀 더 서비스의 세계가 확장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가 국립장애도서관의 정보성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